인간관계 자체에 지쳐서 이 바이크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그만두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잦은 기변을 하시는 분들, 중심이 없고 마음의 심지가 굳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꾸 주변 상황에 금방 유혹이 되죠. 이렇게 타잖아요? 진짜 바택이 금방 와요. 그동안 뭐 더위 때문에 더워서 못 탔다는 이제 핑계도 대면서 사실 권태기가 왔어요. 바택이라고 하죠. 이 바닥에서는 초보분이시든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든 고인물이든 썩은 물이든 아마 이 바택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겁니다. 수시로 올 거야 아마. 오늘 말 나온 김에 바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사람한테 조금 비었어요. 그동안 제 바이크 영상에도 출연을 했었고 좀 많이 아끼고 좋아하던 동생이기도 했고 같이 바이크를 또 타는 동료 라이더이기도 했고 이제 이 친구가 술 주사가 심하더라고요. 이 동네에 놀러를 왔다가 같이 술을 먹고 거의 뭐 이건 행패 깽판에 가까울 정도로 추태를 보이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굉장히 실망을 하고 나니까 진짜 바이크 자체가 싫어지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한테 빡친 거죠 뭐. 그러면서 실제로 진짜 한 2달간 바이크를 타지 않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어요. 바이크를 타다 보면 어느 누구나 한번 권태기를 다들 겪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아마 겪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저처럼 이 사람한테 치이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동호회 생활 하시는 분들, 혼자서 바이크를 타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 동호회 내에서의 트러블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에 지쳐서 이 바이크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그만두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동호회 생활을 하시게 되면 안 그러시는 분도 많겠지만 비교 아닌 비교를 자꾸 하게 돼요. 나에 대해서, 내가 타는 바이크에 대해서, 내 실력에 대해서, 스킬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이 갖고 계신 바이크들 비싼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씩 작아짐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내 바이크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변을 자꾸 하시게 되죠. 잦은 기변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바태기가 되게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기변병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은근슬쩍 자랑이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로 그게 자기가 병이라고 느껴서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동호회 생활을 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혼자 한번 타보세요. 남하고 자꾸 같이 타다 보면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구독자 동생 중에 한 명이 엠춘날라를 타고 왔더라고요. 한번 타지를 말았어야 돼. 저조차도 살짝 오더라고요. 살짝. 갑자기 제 알트날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오더라도 잘 이겨내야죠.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쁜 여자가 많이 보인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때마다 마음 흔들려서 마누라를 갈아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쁜 여자가 안 보이느냐,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 중심이 없고 마음의 심지가 굳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꾸 주변 상황에 금방 유혹이 되죠.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 유혹거리 자체를 내 눈앞에서 좀 차단하는 게 그나마 도움을 줄 겁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이제 바이크 가격이나 바이크 브랜드 이런 걸로 사람을 금 나누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동호회 생활 안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정신 건강적으로. 꼭 바이크가 누구랑 같이 타야 하는 스포츠는 아니에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는 항상 내 맞상대가 있어야 탔구나, 이런 건 맞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스포츠지만 바이크는 혼자서도 니든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바태기가 오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좀 끊어내시길,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한 바이크 라이프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도 해당되긴 한데 매번 같은 루트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금방 실증이 나겠죠. 제가 대구에서 바이크를 탈 때만 해도 저는 거의 성향이 투어러였습니다. 강원도 동해로 오고 나서부터는 육아에도 힘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단거리 위주로 금방금방 갔다가 오는 쪽으로 제 라이딩 성향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짧게 갔다 오더라도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지금처럼 직발 구간이나 아니면 대관령처럼 아예 코너를 계속해서 탄다거나 그런 스타일로 제 성향이 바뀌어버렸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 스타일대로 타고 있다 보니까
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내가 가는 루트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죠. 지금의 저처럼 근거리 스프린터형의 라이더라면 투어러 성향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오늘은 각 잡고 어디 한번 멀리 한번 가보자. 허리 아픈 거부터 먼저 생각이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코너길이라도 매번 같은 코너가 아니라 또 다른 코스를 한번 찾아보듯이 내가 매번 가는 루트에서 살짝 벗어난 길, 그렇게도 한번 달려보는 거죠. 그러면 아마 발태기가 살짝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너무 초장거리 위주로만 운행을 하셔서 내가 가볼 만한 곳은 다 가봤다, 나 이제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커뮤니티에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오히려 그런 분들은 때까지는 여행 투어에 초점을 맞춘 바이크 라이프라면 이번에는 한번 스킬적인 부분을 업시키는 그런 용도의 라이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커뮤니티에 다 타봤다라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히 나와 있는 모든 바이크는 자기가 다 타봤다라는 거야. 더 이상 타볼 게 없대. 근데 이렇게 쭉 히스토리를 보면 각 바이크당 오래 타지도 않았어. 한 2-3개월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찍먹이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찍어 먹어볼 게 없으면 이제 뭔가 이 흥미를 잃는 거지. 그리고 발태기가 찾아오는 거야.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카페나 휴게소 같은 데 앉아있다 보면 이렇게 말씀 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고, 나의 바이크 엄청난 히스토리를. 그런데 이제 돌아갈 때 제 앞에서 이렇게 갈 때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형편없어. 진짜 이때까지 도대체 뭘 어떻게 타졌다는 거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바이크를 한 2달, 3달밖에 안 탔는데 뭐가 늘겠어요 사실. 바이크마다 조금씩의 저마다의 성향이 다르고 특성이 다른데 그 성향을 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다음 바이크로 넘어가는데 늘래야 늘 수가 없죠. 아무리 잘 탄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크에 내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뭐 무릎을 꿇고 남들 보기에는 조금 타네라고 해도 처음 만나신 분의 바이크를 저 거 한번 타보실래요? 하면서 무릎 긁어보세요 하면 아니 어떻게 긁어요? 남의 거라는 부담감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바이크의 성향이 내 몸에 맞지가 않는데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바이크를 자꾸 바꾸는 쪽으로 찍먹을 하지 마시고 라이딩 스쿨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때까지는 바이크를 바꾸고 바이크의 배기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쪽으로 내 발태기를 연장시켜 왔다면 이번에는 나의 바이크에 대한 스킬 자체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라는 거죠. 이렇게도 타보고 저렇게도 타보고, 와 나는 진짜 무릎 꿇고 저렇게 타는 새끼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딩 스쿨 같은 데 가서 뭐 해보는 거죠.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공도에서 굳이 무릎 안 꿇으면 되잖아. 배워보는 거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또 타고 싶으시면 섞여 가시면 되고,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해보라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에이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꾸 바이크만 바꾸시지 마시고, 아마 그러면 또 새로운 거에 눈을 뜨셔가지고 지금까지 지겹게 느껴지는 그 본인의 바이크 라이프가 조금 더 색다르게 재밌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익스트림하게 이미 공도에서 많이 타고 있어. 뭐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고갯길도 다 가봤어. CC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쏘킷 한번 가보시면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태기가 오는 이유 자체가 바이크를 너무 자주 타. 이것 또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 20대 때는 30m? 40m 앞에 있는 슈퍼마켓 갈 때도 바이크를 계속 타고 다녔어요. 뭐 사잖아? 그러면 비닐봉다리를 여기다 끼고 굳이 또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갔다고. 그냥 그 잠깐이라도 바이크를 타고 싶은 거야. 바깥에 나오는 순간에 내 모든 일상은 바이크랑 함께 하는 거지. 진짜 그 시절은 숨 쉬는 거 빼놓고는 계속 바이크만 탄 거야. 지금 젊은 친구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쵸? 나 이해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타잖아요? 진짜 바택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 과유불급.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 비싼 회, 아무리 비싼 소고기 맛있다고 매일 그것만 먹을 순 없어. 진짜 입에 물린다니까. 홀드 부위에 채미식 된다니까. 군만두만 15년째 먹어봐. 뒤지지.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짜 간단합니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바이크를 조금 덜 타세요. 장난삼아서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바이크를 너무 자주 타셔도 바태기가 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이크를 타는 텀을 조금 길게 가져보세요. 매일 탔다 2-3일 한번 타고, 2-3일에 한번 탔다 일주일에 한번 타시고, 일주일에 한번 탔다 2주에 한번 타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저 지금 오늘 2달 만에 탔다고 했잖아요. 나오는 순간 1km도 채 달리기 전에 이미 쌌어요. 2달 만에 바이크를 타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치료법이 은근히 너무 간단합니다. 타지 마세요. 뭔가 바택이다 싶잖아. 그러면 억지로
타려고 하지 마세요. 바택인데 왜 타? 안 타면 돼. 아, 그러면 세워놓는 동안에 보험료 아깝잖아요. 뭐 또 이런 분들 계시잖아. 자동차처럼 일상용으로 타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크는 우리 레저용으로 타잖아요.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이런 바이크를 타면서 보험료 생각하고 연비 생각하고 그러면 이 칩이랑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장비를 조금씩 사서 바꿔본다거나, 부츠, 글러브, 헬멧, 아니면 내 바이크의 데칼을 한번 바꿔본다거나,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좀 색다르게 타는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바태기를 느끼시는 분들 중 빨리, 자주, 많이 느끼시는 분들 보면,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경우가 다 해당이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바이크에 대한 애정 자체가 그리 크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현상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바퀴에 날 것, 탈 것 자체에 애정이 있기보다 무료한 내 일상을 조금 더 책임져 줄 수 있는, 맛깔나게 해줄 수 있는 MSG 그 정도의 용도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이 사실 바태기가 금방금방 자주 오게 됩니다. 분들한테는 그 바이크가 하나의 그냥 목적성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수단인 거지. 조금 뭐 과시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조금 소위 말해서 가오를 잡을 수 있고 뽀대를 낼 수 있는 하나의 액세서리 용도. 이런 분들은 남들이 와 해줄 때만 그 희열을 느끼는 거니까, 날 것 그대로의 탈 것에 내가 내 자신이 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희열을 느껴야 되는데, 남이 우와 해줄 때만 희열을 느끼는 타입들은 그리 오래 갈 수가 없죠. 뭐 매번 남들이 그렇게 비싼 바이크 탄다고 해서 우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자연 그대로 사람 없는 곳에 이런 도로를 달리시는 거는 본인에게 맞지가 않는 거야. 왜? 쳐다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사람 많은 카페 이런 데나 가는 거지. 거기 가야 세워놓고 남들이 우와 해주니까.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런 타입이에요. 그냥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탄다니까. 진짜 내가 이 나이에도 이런 걸 탄다, 이런 거를 되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야.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이렇게 좀 바다도 보시고 좀 타고 가셔라 이래도 전혀 어떤 희열을 못 느끼는 거야. 야, 그 사람 보는데 내가 왜 가? 자랑할 때도 없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러시니까 생각보다 이러신 분들이 많구나. 이러면 바태기가 좀 진짜 자주 찾아올 겁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신동해지고 뭐 타기 싫어지고 그러면 억지로 타지 마세요. 그렇게 타봐야 더 위험합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잡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이 라이딩 자체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흐트러지는 거지. 최근에 유입되는 이 바이크 라이더들의 성향을 보면 그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생활도 안정되고 이런 바이크를 살 만큼의 경제적 여유도 되고, 이렇게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입문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머리가 좀 많이 굳으셨어. 머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곤조가 굉장히 심해. 이미 그 정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이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 정도 인생을 살아봤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경험치에서도 어지간한 판단력이 다 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고집들이 조금 세요. 얘기를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거의 다 옳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믿는 분이 많으세요. 뒤늦게 그렇게 이 바닥에 입문해갖고 왔으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남의 얘기도 좀 들을 줄 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보면 이거 내 알아서 한다 이거야. 네 곤조가 확실해. 나는 그렇게 선수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안 배우고 타도 된다, 뭐 이런 성향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